안녕하세요. 내면의 품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편에서는요, 돈을 버는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아직 시청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1편을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돈을 지키는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이 많고 적고와는 상관이 없이 돈을 대하는 나의 기준 자체가 바뀌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영상이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회사에 같은 부서, 심지어 같은 연차에 같은 월급을 받는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누구는 월급이 조금씩 남고 또 한 명은 월급이 들어오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다 사라져 있죠. 여기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돈을 지키는 그릇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을 지킨다라고 하면 되게 아껴 쓰고 절약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돈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돈을 덜 쓴다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면요. 돈을 쓰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돈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참고 억누르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게 더 생각나고요. 먹고 싶은 게 더 생각이 나고 스트레스도 더 받게 됩니다. 이건 돈을 지키고 관리하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돈을 쓰는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감정이 먼저 발생하고 돈을 쓰려고 합니다. 불안하게 되면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거나 누군가와 비교를 당할 때는 무리해서 돈을 쓰게 됩니다. 또 조급하면 필요 없는 소비까지 하게 되죠. 이때는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돈을 지키는 그릇의 본질은요. 나의 감정 상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요. 감정에 따라서 생각하고 소비를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돈을 지키는 그릇이 큰 사람들은요.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따라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하게 나의 돈을 지키면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보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돈을 지키는 그릇이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감정에 따라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옆에서 부추기면 한턱 쏠려고 하고 무슨 척을 하기 위해서 소비하기도 하고 무언가 필요하면 고민 없이 물건을 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늘어나는데 소비도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엔 남는 돈이 많이 없던 것이죠.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깨달아서 감정에 따라 소비하는 게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돈을 지키는 그릇은요. 나의 감정 상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길 텐데요. 감정과 소비를 분리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면 좋겠지만 솔직히 우리는 감정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감정이 개입하기 전에 자동으로 소비를 차단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불안한 상태에서 결정할 수 없게 만들어두고 조급한 상태에서는 바로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는데요. 돈은 한 통장에 모아두게 되면 반드시 감정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역할별로 4가지로 나누는 방법인데요. 이건 실제 재무 설계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활비 통장입니다. 고정비와 변동비 그리고 지금 써도 되는 돈을 처리하는 통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상자금 통장입니다.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돈으로 이 통장이 있으면 불안한 감정을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요. 투자, 자기개발 통장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사업, 자기개발처럼 성장을 위해서 쓰되 손실이 있어도 괜찮은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장기 보존 자금 통장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절대 손을 대지 않는 통장입니다. 접근 자체가 어려워야 되고 감정이 발생하더라도 아예 선택지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 구조로 관리를 하게 되면요. 나의 감정에 따른 소비를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 설정을 하는 것이죠. 아직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요. 돈이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돈을 통제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돈을 지키는 그릇은 돈을 얼마나 아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나의 감정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늘 불안한 사람이 있고 여유로운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인데요. 돈을 관리하려 하지 말고 나의 감정을 관리해라 라는 것이고요. 돈은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게 되면 알아서 쌓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내 돈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마인드나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돈을 지키는 그릇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부자의 그릇 3편, 돈을 불리는 그릇의 본질과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